자, 반갑습니다. 오늘 4월 5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월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엄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양윤성님, 좋은날님, 써니쌤님, 백조부자님, 찐마이님 어서 오세요. 진숙자님, 땅콩에이스님, 송혜님, 김성환님, 살자님 반갑습니다. 최리치님, 굿밤이용, 류준영님, 행복만땅님, 조이님 어서 오시고요. 성성님, 부처님,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잘생긴 성투사님, 오 그게 나야. 부자곰돌이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뜨은기님, 좋은 저녁입니다. 부자스톡님, 이영란님, 또 만나서 반가워요. 네, 이경희님, 반갑습니다. 덩구신님, 꽃속의 성투사, 그렇지. 네. 네, 쪼님 어서 오시고요. 연아리님, 반갑습니다. 풍림 부자님, 행복한 통장님, 주원맘님, 쑥쑥이님, 날마다 불기둥님, 김소영님, 양보레 사탕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세요. 긍정의 힘님 어서 오십시오. 킬러님, 단비랑님, 김찬영님, 달리자님, 나도요. 네, 달려주세요. 자, 권성태님, 선한사업가님, 김선님까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즐거운 인사를 하게 되면, 네, 마음의 긍정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복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황마선님, 진민철님 어서오세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고 계시죠? 네, 구독하기 좋아요. 혹시라도 잊어버렸다면 괜찮아. 아직까지는 초반이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 혹시라도 구독을 안 했다. 네, 그런 분들은 빨리 눌러주세요. 노마드님도 어서 오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는 플러스 마감, 그리고 하이닉스도 플러스 마감. 뭐 시작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 플러스 마감, 네, 코스닥 마이너스지만 0.03, 뭐 빠진 것도 아니요. 이거는 뭐 빠진 것도 아니요. 막 이런 거잖아요. 시장 괜찮았어요. 근데 뭔가 괜찮지가 않은 것 같아. 아, 이게 좀 문제죠.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뭐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그래요. 뭔가 영화가 굉장히 막 흥행을 했어. 타이타닉. 타이타닉 같은 영화가 막 흥행을 해가지고 빠라밤 빠라바라밤밤 막 그러면서 막 네 죽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막 레오나르도 저 닮은 레오나르도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안녕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조연 뭐 이렇게 뭐 그 관현악단 음악을 틀고 있는 사람이든지 뭐 선장이라든지 뭐 그죠? 케이트 윈슬렛 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 눈에 지금 기억이 안 나잖아. 네. 그 똑같은 거예요. 타이타닉 하면 뭐가 떠올라요? 큰 배, 빠라밤, 그 다음에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 막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푹. 자, 그 장면이 좋았지. 네. 그 장면이 좋았지. 빡! 네. 보신 분들 계시나?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들만 기억이 나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뭐 기억이 남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괜찮아, 아주 좋아, 대작이야. 근데 여기서 살짝 내가 비껴나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그냥 돋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씨,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올라가지? 아, 좀 올라가는 거 어디 또 떨어졌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거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좋은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주식. 좋은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서 수익이 나는 주식. 그게 좋은 주식이에요. 내가 딱 샀는데 수익이 났어. 그럼 뭐 시장이 빠지든가 오르든가 뭐 그냥 뭐 저쪽 가서 뭐 난리를 치든가 네 뒤집어지든가 뭐 그 관계가 없어요. 내 주식만 잘 가면 일단 내 계좌만 일단 플러스가 나면은 그러면 돼. 그러면 끝난 거야. 나만 아니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마인드입니까? 그죠? 나만 아니면 돼. 근데 내가 내가 아닌 게 된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을 이거 즐기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니기도 못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은 이제 그 수급
네, 여전히 수급에 달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에 달려있는데 오늘 수급 동향 잠깐 보면서 갈게요. 네, 그 사이에 오신 분들도 인사를 한번 또 해드려야 되겠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 동향도 보고요. 오늘 또 연기금한테 해줄 말이 하나 있죠. 김균혜님, 네, 어서오세요. 써니님, 네, 잭슨 케빈님, 네, 그리고 부자오빠님도 어서오세요. 부자오빠님 아침에도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계좌는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 그건 좋은 거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 뭐 그런 거겠죠? 네. 주인공이에요.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예. 나 나예요. 시가총액 상인데 오늘 마이너스가 나온 특히 이거 주댕이를 네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많이 오르지 않은 주식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괜찮지 않았어. 그죠? 괜찮지 않은 거야. 오늘 뭐 LG전자를 갖고 있었어? 괜찮지 않았어요. 시장이 올라갔는데 뭐 나는 별론데 SDI 갖고 있었어. 아, 난 별론데 LG와 갖고 있었어. 아, 난 별론데 기아를 갖고 있었어. 아, 난 별론데. 네, 지금 그런 거지 뭐.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이노베이션, 아이 별론데 삼성전기, 아이 별론데. 네, 장은 올라갔는데 나는 별론데. 네, 특히 코스닥도 그 시총 상위권 갖고 있었으면 아 별론데 별론데 그 별론데가 계속 나오는 거지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내가 저런 종목들 갖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피곤해지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올라가는 거 뭐 원익 IPS라든지 네 오늘 뭐 거래소 갖고 있었어. 그럼 시장 좋은데? 네. 시장 요즘 뭐 신고가인데 뭐 네 좋은데? 뭐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하게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는 겨울인가? 봄은 언제 와요? 뭐 힘들어요. 주식 왜 이래요? 뭐 주식 투자 계속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했는데, 너 오늘 괜찮은데 오늘? 네, 고기 반찬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시장의 양분화가 되는 거. 올라가려면 다 올라가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게 딱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수급이 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수급 때문이에요. 네, 간 때문이 아니야. 이게 수급 때문이야.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간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그냥 근데 이게 뭐 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지만 실제로는 수급 때문이에요. 수급이 잘못했어. 특히 누구? 연기금. 오늘 우리 단풍이 산책을 딱 나갔는데 그 여러분들 요즘에 나가면 많이 보이시죠? 이게 나무에 꽃나무는 아닌데 꽃이 피니까 꽃나무긴 하겠지. 근데 막 이렇게 큰 꽃이 맺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 막 그냥 파풍 같은 나무 그 꽃 하얀색 꽃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조팝나무거든. 이 조팝나무를 이 새끼들한테 확 뿌려버리고 싶은. 네, 오늘 보면서 그 생각했어. 이 연기금이 조팝나무 같은 새끼들.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와, 이 새끼들 진짜 너무 파는 거 아닙니까? 응? 한 번 또 해줘요? 그거 너무 하는 거 요즘에 좀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니요? 네. 단풍이 놀랜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이게 시장이 말이에요. 뭐 내려가야 되고 뭐 차익 실현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상도덕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연기금 계속 팔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해대는데도 니들 너무 파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계속 팔고 있어. 얘들은 뭐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요? 비중이 많아서요. 비중이 많았어. 그래, 비중이 많아서 차익 실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해하겠는데 너무 파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너무 파는 거 아니냐. 야, 그래서 이거 지금 연기금의 이런 매도가 계속 연결이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1,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연기금 계속 매도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차피 시장에서는 연기금 매도가 들어오면 즉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줘야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연기금이 차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수익이 많이 났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할 거야. 그래서 난 매도할 거야. 이건 우리의 법이야.
라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기금이 팔고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자. 응? 연기금이 팔고 있는 주식들은 사지 말자. 네, 하지 말자. 쳐다도 보지 말자. 혹시라도 갖고 있으면 비중을 좀 줄이자.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연기금이 조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살짝 줬지만 다시 팔고 있죠. 네. 근데 뭐 얘네들은 사실 우리한테 우호적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시장이 저렇게 밑에까지 완전 처박혀가지고 지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부의 압박, 뭐 입김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사들이는 거지. 지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그냥 국민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고생을 하네. 내가 사줘야 되겠어. 네, 개인들한테 삥 뜯은 돈이지만 이걸로라도 사줘야 되겠어. 네, 그것만으로도 열받는 소리인데 이 새끼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사지도 않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연기금은 우리한테 우호적인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매도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좀 지탄받아야 돼요. 시장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못 간다면 이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연기금 때문입니다. 얘네들 그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왜냐면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외국인 매수 수급도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해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시장은 이제 갈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해외 시장도 좋아요. 근데 얘네들 계속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기금 운영 회의에서 야, 너무 파는 것 같으니까 조금 조절해서 팔자. 뭐 전략적인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꼴랑 진짜 많이도 아니야. 꼴랑 1.5%. 그것도 원래 비중 낮춘 거는 16.8%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전술적인 뭐 전술이야 전략이야. 뭐 그 뭐 희한한 말 쓰고 있대. 그 비중은 그대로 정해져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2.5% 정도는 더 확장하거나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16.8에다 2.5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많죠. 네, 뭐 20 가까운 수치가 되는데 계산하고 넘어가자. 16.8 더하기 2.5 3 19.3 됩니까? 네, 19.3 맞나? 네, 19.3 이건데 여기다가 1.5를 더 이씨 뭐 그러면 20%가 넘는 거지 한마디로. 어쨌든 간에 20%가 넘어요. 좋아. 그러니까 1.5% 올려가지고 뭐 그게 조금 더 해보자 이거였는데 이것조차도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론 못 냅니다. 다음에 합시다. 자, 여기서 나는 또 꼼수가 탁 느껴졌어요. 머리에 뭔가 빵 하고 네. 누군가가 여기서 네? 뿅망치로다가 나를 쾅 때리는 것 같아서 빡! 네. 얘네들이 왜 기금 운영해서 다음 달로 넘기자고 했을까? 여기서 또 막장 드라마가 또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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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꽝꽝 다음 뭐 내일 이 시간에 뭐 연기금 왜 그랬을까? 지금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연기금 계속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저는 5월달 공매도라고 생각해요. 5월 공매도. 5월 공매도요. 연기금하고 외국인은 일단 대형주입니다. 중소형주도 물론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형주예요. 그래서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 야, 대형주가 가겠구나. 그래서 대형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죠? 지수의 산정 방식. 코스피 지수가 뭐 2000이다 3000이다 나오는 게 뭐예요? 가중 평균 방식. 즉 시가총액이 많은 놈이 뭐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대형주의 매수가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 너도 나도 올라가게 되고 좋은 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주가 폭락했을 때 동학개미들이 어떤 거에 집중했느냐? 대형주에. 이번에 연말 연시에도 개인들이 대형주에 이 집중하는 상황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이세요. 개인들도 대형주에만 집중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시장 당연히 올라갑니다. 뭐 3천이고 5천이고 합니다. 이 지금 시장이 3,000포인트 넘어간 거는 외국인이나 연기금 해준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받아준 거지. 누가요? 주린이들이. 주린이들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딱 그냥 얘네들이 그 연말에 딱 변죽만 올려놓은 거야. 딱 그냥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좋은 기사 막 하니까 개인들이 막 그냥 못 사가지고 안달이고 그냥 막 계좌 하나도 못 만들면은 바보 소리 듣고 막. 근데 여기저기 사람 3명 이상만 만나면은 2명이서 주식 얘기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 나도 계좌 만들까? 계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계좌 뭐 2개, 3개씩도 있고, 막 그냥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막, 네. 야,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1인 1계좌. 1인 1계좌. 뭐 빚내 사는 사람도 많을 테고요. 뭐 그냥 코 묻은 돈, 네,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대형주에 집중해서 대형주에 올려놨지. 근데 얘네들이 딱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시장으로 가서 봅시다. 코스피로 넘어가서. 딱 보니까 어때? 여기서는 이제 대형주를 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이런 애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들어오는데 얼라리 이것 봐라. 장이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막 달라붙네. 이것 봐라. 분위기가 왜 이러냐? 막 올라가니까 뭐 3천도 간다. 뭐 어쩌는 3천을 딱 넘어가니까 뭐 난리가 났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진 거예요. 자, 매수와 매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럴 때는 외국인 토마스 빙의를 한번 해야 돼요. 왜? 해가지고 나 토마스예요? 네,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레디고? 네, 뭐 레디고냐? 외국인이나 이렇게 연기금이나 이렇게 큰 자금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매집을 합니다. 매집이란 걸 해야 돼요. 매집. 이 매집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네, 그냥 우리들은 자, 오늘 뭐 삼성전자 삽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얼마? 85,000원에 그냥 매수 딱 들어가면 끝나죠. 그럼 돈 없잖아. 우리는 돈이 없잖아. 솔직히. 예수금 많이 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금 지금 한 500원. 아, 지금 이제 배당 좀 들어와서 조금 있겠다. 네, 얼마쯤 있겠네요. 근데 뭐 우리들은 그냥 사면 없어. 그래서 이런 매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토마스나 뭐 이제 네, 저런 네, 김씨, 네, 김대리, 김과장, 뭐 김부장, 김팀장 이런 사람들은 매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 1,000억 원 집행하자. 삼성전자에 1,000억 원을 매수하자라고 일단 회의를 통해서 딱 결정을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1,000억 원을 줘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범위에서 사자라고 얘기하죠. 즉, 뭐 2300에서 2400포인트 안에서 매수를 하자.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 범위 안에서 매수하자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이 범위를 만들어야 되겠지. 목표 주가가 이렇게 있죠. 목표 주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내가 목표한 목표 주가 한 20%면 20%, 10%면 10% 이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튜브가 버벅거리면은 나갔다 와보세요. 난 잘 되는데 지금 잘 돼요. 아니면 컴퓨터 한 대 때리세요. 우리나라 한 대 때리시고 네, 잘 됩니다.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일정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매수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요?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제 쭉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달려들지? 지금처럼 막 달려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목표한 가격대 대비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1,000억 원 집행을 다 못하는 수도 있어요. 아, 못하겠다. 두자. 그럼 매수가 뜸해지겠죠? 일단 관망이 들어가. 하지만 주가는 일단 상승 탄력을 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요. 그럼 저까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목표한 수익이 왔죠? 그럼 자, 이것만 일단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이 들어가요. 원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그게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도 보시면 일정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주죠. 매수했다가 좀 올라가면은 팔아요. 팔아서 다시 가격대 들어오면 또 사주고요. 올라가면 또 팔고. 그래서 매집이 끝나면 그때부터 좋은 얘기 막 던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올려요. 쭉 올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좋은 얘기 뿌리면서 뭐예요? 팔기 시작하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그러면서 주가는 점점 내려가요. 나는 왜 빠지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5%였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7%였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0%였다가 이렇게 점점 커져요. 네, 이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공매도. 5월 달에 공매도가 있어.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 있죠? 대형주에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공매도는 뭐예요? 주가가 상승했을 때 때려가지고 하락을 하게 되면 얻어먹는 게 공매도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해봐요. 한꺼번에 다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겠지? 네. 근데 한꺼번에 다 팔아서 주가가 훅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량을 이걸 다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이 나오지 않아요. 난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20% 수익을 내고 싶었어. 근데 내가 물량을 다 팔아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 그러면 18%, 17%, 16%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팔고 내려가는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사들여가지고 조금 더 올려놔요. 그러면 여기서 500주를 샀다 그러면 여기서 1000주를 다시 파는 거야. 그러면서 좋은 얘기 또 내죠. 그러면 외국인 들어오나 보다, 연기금 들어오나 보다 해서 주식을 사놓으면 내 물량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하게 해가지고 개인들이나 이런 물량이 또 들어와.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돼. 그럼 거기서 또 팔아. 그래서 내가 가진 물량을 줄여요. 그 다음에 공매도 나올 때 같이 때립니다. 그 작업 아니냐 이거죠 지금. 네, 그 작업 아니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5월달 공매도가 나오고 나서 저렇게 많이 올라간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거 아니냐. 지금 사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차장고 1등이 삼성전자예요. 대차장고 증가순위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대차장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 1등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LG 화학이에요. 무슨 종목들이죠? 다 대형주예요. 다 대형주고 또 무슨 특징이 있어요? 많이 올라왔어. 또 무슨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 연기금이 팔고 있어. 외국인도 같이 팔고 있어. 차익 실현 나가고 있어. 약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저런 종목들에게 공매도가 만약에 타겟팅 돼서 들어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수익률을 토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거죠. 보유 물량을 축소해 나가고 결국에는 가벼워졌을 때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쪽으로. 자, 공매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을 때리면 당연히 좋겠죠. 밑에 있는 주식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 때려봤자 내려갈 게 없어요. 내려가봤자 뭐 5%, 10%일 텐데 이거 먹으려고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위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밑에 있는 걸로 사겠죠. 또는 이제 막 상승이 진행되면서 아직 이격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들.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때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어떤 업종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그걸 잘 보라고 했잖아요. 업종별 현황을 딱 보니까 외국인이 뭘 사고 있어? 네, 철강금속 없어. 그 다음에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같은 때는요 외국인이 뭘 사면 전기전자를 샀어요. 전기전자. 근데 매수를 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굉장히 집중됐어요. 1조 2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외국인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샀어. 그냥 매수한 게 뭐 6천억 뭐 5천억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매수한 게 다 뭐냐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에만 몰빵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뭐라고요? 시장이 가중 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삼전과 하이닉스만 잡아놓으면 시장은 안 빠져요. 맞습니까? 시장은 안 빠져요. 얘네만 잡아놓으면 돼요. 시장은 안 빠져요. 다른 종목들이 떨어지더라도 시장은 안 빠져. 만약에 얘네까지 같이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겠지. 시중 상위권 종목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데 봐. 그럼 시장은 폭락하는 거지. 뭐 1% 마이너스 1% 금방 나오죠. 마이너스 2% 금방 나오죠. 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주가가 투매가 나오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수익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잡아놔요. 네. 그 다음에 때려요. 누구를? 시총 상위권에 있는 것들.
그러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때려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주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받아요? 팔아먹은 걸로 밑에 있는 애들 받아가지고 메꿔줍니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 보합이에요. 소폭 오르거나, 그죠? 시장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안으로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개떡 같죠. 개떡 같아요. 바뀐 게 한 개도 없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3으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갔을 수 있어요.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대형주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계좌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또 떨어졌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부분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까? 다 팔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뭔데? 그럼 뭔데?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면 뭐예요? 지켜봐야지. 네,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아직. 럭비공 같은 상황이에요. 네, 발로 뻥 차는데 이게 쭉 넘어가가지고 테이크다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옆으로 튕겨가지고 관중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라는 부분을 앞에 두고서 저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줄이는 그런 차익 실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이잖아요. 네, 물론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네. 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만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는 것은 의심해야 됩니다. 네, 의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 거 의심해야 합니다. 네. 의심해야 돼요. 그럼 아직은 네, 대형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주제 딱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형주냐 소형 중소형주냐 딱 vs 딱 대결 딱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네? 딱 어떻게? 대형주가 아직은 네, 먹을 때가 아니죠. 근데 대형주가 먹는 애들이 있어. 누구요? 포스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포스코,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 네, 뭐 이게 뭐 이런 거, 네, 오 잘 가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지? 네? 대형주 가는 애들이 있어요. 가는 대형주가 있다고. 얘들은 뭐예요? 올라온 게 없어. 올라온 게 없는 애들, 그동안 못 올라온 애들, 현대건설 뭐 이런 거, 뭐 올라간 게 없잖아. 네, 올라간 게 없잖아요. 생각해 봐봐요. 이거 뭐 비교 한번 차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올라갔고 얘들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고 친 게 이제 뭐 포스코 이런 건데 포스코 뭐 올라가 이 정도 하고요. 이거하고 잘 봐봐요. 이거하고 뭐 LG화학 뭐 이런 걸 비교해 봐요. 차트 비교해 봐요. 느낌이 달라. 네. 느낌이 달라. 뭐 100%도 안 나왔잖아. 이런 것들은 몇백 %씩 나왔는데. 네. LG화학은 한 300% 나왔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네. 포스코는 올라온 거 사실 이것도 그나마 많이 올라간 셈이죠. 네. 그나마 많이 올라간 셈이야. 뭐 신고가 나고 열심히 달려버리면 또 어느 상투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은 또 버티면서 올라가요. 근데 위에 있는 것들 뭐 현대차든 기아차든 오늘 매도 나오는 거 보세요. 배터리,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요거라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그 다음에 대형주이긴 한데 연기금의 타겟을 벗어난 거, 그런 쪽으로 대응이 되셔야 돼요. 그런 거 갖고 계시면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 현대차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LG화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지금은 그냥 홀딩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단기적 반등일 거라고 얘기는 해드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추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면 이거를 뚫고 넘어가 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나오고 지금 또 저항에 붙었죠. 오늘 하루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떨어지면 이 새끼들이
진짜 속여 먹은 거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일 빠질지 안 빠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봅니다. 주가가 일단은 주춤했어요. 저항에 대한 부분을 맞이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지 라인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되는 거죠. 바로 직전에 형성된 그 저점 구간이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 위쪽까지는 이제 안 팔아도 괜찮아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침 드라마가 뭐 그냥 폐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반전 없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매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도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매도하시고 계시겠죠? 네, 매도 이렇게 조금씩 좀 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절반 한꺼번에 팔아먹었든, 더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올라가는 상황이고, 약간의 저항을 부딪혔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고만 가셔야 돼요. 매수는 해도 됩니까? 매도 아니면 매수 아니에요? 근데 매수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타지.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서 샀어. 100만원에 샀어요. 지금 81만 7천원인데, 이제는 좀 올라가려나? 이제는 뭐 시장이 좀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좀 올라오지 않아. 시장은 지금 그냥 전고점 근처까지 이제 2%밖에 안 남았어요. 2%밖에 안 남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해가지고 시장 올린다고 지들 매수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 얘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밀렸어? 시장이 원상복귀 됐는데 계좌는 원상복귀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 더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회복이 안 돼. 사람 미치는 노릇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해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연기금 타겟된 애들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자. 그리고 비중을 줄여서 중소형주로 조금만 좀 움직여 가보자. 네,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것도 뭐 중소형주로 좀 담아보자.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사실 이 중소형주로 넘어가자는 이야기는요. 예전부터 해드렸어. 예전부터 그 작년 한 11월 말, 네, 그때 뭐 시장 올라가기 시작할 때요. 살 게 없거든. 주식을 살 게 없더라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주가가 이격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걸 팔 필요는 없겠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들고는 가는데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대형주는 힘든 상황. 그렇다면 중소형주로 옮겨 타자. 중소형주로 옮겨 탄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뭐 수익으로 친다면은 뭐 20%도 나온 것도 있고 30% 나온 것도 있고 뭐 더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만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않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사실 우리 그러니까 자랑을 뭐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잖아. 그죠? 내가 방송할 때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죠? 오늘 우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가 많긴 하죠. 압도적으로 플러스가 많긴 하지만 오늘 계좌는 일단 플러스예요. 저건 안 봐도 비디오야. 무조건 플러스 났을 거예요. 계좌가 올라왔을 거야.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오늘 코스피 0.2%, 코스닥 마이너스 0.3%, 0.03%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요. 계좌 내가 생각에는 적어도 플러스 1% 이상은 무조건 나왔어요. 뭐 더 나왔으면 2%. 네. 그 이상도 나왔을 수 있고요. 왜냐면 종목의 상승 두께가 다르거든요. 이게 차이예요. 자, 시장이요. 횡보를 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실 거 별로 없어요. 계좌 수익도 잘 안 나요. 이럴 때는 그냥 개별 종목이나 재료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만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갑자기 튀어요. 갑자기 뿡뿡 튀어요. 뿡뿡. 네, 뿡뿡. 그냥 막 갑자기 뭐 에이티넘 이런 것처럼 에이티넘 뭐 이런 것처럼 뭐 갑자기 뭐 상한가가 막 이렇게 펑펑 치고 올라갑니다. 오 하는 순간에 뭐지 하는 순간에 그냥 막 올라가 버려. 네.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슬슬 올라가든가. 슬슬 그냥 추세를 타고서 슬슬 올라가든가. 걔네들은 누구냐면 밑바닥에 있던 중소형 종목들 또 대형주들도 포함시킬 수 있지만 대형주들은 굉장히 뭐예요? 예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조금 느린 속도가 있었겠죠. 근데 뭐 아무튼 그런 대형주 뭐 포스코나 이런 것들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나는 못 샀지. 네, 그거 조금 싸게 사보려고 계기다가 못 샀지만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제로 투 세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 이런 것들. 그냥 추세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올라온 것도 없고 뭐 정책적인 수요가 있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형주 포트로 이렇게 담아놓게 되시면 시장하고 관계가 없이 움직여요. 이런 애들은 특별한 재료가 있다 그것보다도 뭐 기대감이 있고 뭐 그런 거겠지만 특별한 재료가 없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주린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주린이가 뭘 한 거예요? 주린이들이 그냥 잘 모르니까 대형주, 우량주, 뭐 그냥 시끄러운 뭐 이렇게 뉴스 나오고 뭐 좋다 그런 거 막 산 거죠. LG화학 뭐 이런 거 샀는데 주가는 떨어졌는데 회복이 안 돼. 아씨 막 네. 내가 주린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했잖아. 주린이를 위한 노래. 빰빰빰 그 남진 노래인데 아시는지 모르겠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네. 아시겠어요? 주린이 분들은 그냥 딱 하고 싶은 말이 그 나대지 마세요. 그냥 이리저리 옮겨 타지도 마시고 그냥 저런 거 모른다고 해서 기사 보고 딱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내가 해줄게요. 내가 다 해주잖아. 그잖아. 그죠? 내가 다 해줬어. 방송을 통해서 다 해줬지 뭐. 그 노래가 되게 재밌어. 내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네. 가사를 좀 바꿔야 돼. 네 빈계좌 채워주고 싶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마디에서 뭐가 나오지?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네 관리해줄 거야. 내가 이 노래를 등산하면서 딱 듣고 가는데 요거네 맞네. 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네 근데 사실 재미는 없어요.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뭐 우리도 문자 나간 데 보면은 네 재미없습니다. 네 그냥 개기세요. 버티세요. 네뭐 그거 뭐 그게 다야. 뭐 매수한 거 오늘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재미없어요. 길게 보세요. 뭐 이거지.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재미없는 게 사실은 맞아요. 장은 왜냐면 고점 대비 내려가 있거든요. 그 뭐 올라간 게 없어요. 이거 3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재미없는 게 맞아요. 재미없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는 시장이지만 여기서 그래도 소소한 재미는 뭐냐면 내 거가 빠지지 않고 마이너스 0.5 플러스 0.5%라도 그냥 올라가주면 좋은 거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이 조금 생기고 또 올라가다가 보면 또 내려가. 왜냐하면 장이 안 좋거든요. 장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막 그러니까요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좀 올라가다 보면 또 내려가고 뭐 한 플러스 20% 나왔다가 또 한 마이너스 뭐 플러스 뭐 한 10%까지 내려갔다가 또 뭐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쌀밥에 고깃국을 바라지 말란 말이야. 쌀밥에 고깃국 바라지 말고요. 그냥 지금은 보리도 안 나온대 이제 보리국이잖아. 보리 안 나와. 보리 안 나오니까 그냥 고구마에다가 감자에다가 깍두기만 먹어도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만 있자 이 얘기예요. 네, 죽지는 않으니까.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살아만 있어. 그러면 보리 나오면 보리밥에다가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면은 쌀밥에다 고깃국도 먹을 수 있죠. 쌀밥에 고깃국을 맨날 먹고 싶으신 분들은 체력 단련을 하셔야지. 그럼 다음날 아침에 체력 단련 나오지. 요즘에 등산할 때 그거 몰라요?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들고 다니면 크게 틀고서 막 네 지나가다 만나면 야호 야호 그러면서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살아만 계셔야 돼요. 살아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타겟팅된 종목이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 그리고 걔네들이 비중을 계속 줄인 다음에 진짜 공매도에 타겟이 돼버리면 이건 빼박이에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겁줄려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비중을 그런 종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목을 조금 속아내야 돼요. 속아내야 돼. 이렇게 막 잘라내야 돼요. 그냥 올라가고 있을 때야 뭐 그냥 놔두시면 상관없겠지만 다시 내려간다.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 해준 거예요. 네. 앞에 거 가만히 있어는 잊어버리세요. 내가 지금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하셔야지 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거기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죠. 올라가는 거야 그냥 놔두면 돼요. 뭐 더 사도 되고 놔둬도 돼요. 더 사기가 부담된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시면 돼. 내가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어. 그냥 뭐 숨겨놓은 무림 비법이 있어.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내 열심히 그냥 내 정진을 해가지고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야. 그래서 내가 빡 내 맥점을 잡아가지고 한 방에 장풍 한 방으로 모든 사람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필살기가 있어. 그러면 괜찮아 떨어져도. 그럼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 저처럼 이제 물타기를 잘한다거나, 네. 물타기. 이거 많이 올렸어. 이거 몇 프로 올린 거야? 거의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네. 그죠? 거의 다 회복되지 않았어? 이거 매수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10여 프로 올랐어. 물타기 시점 대비해서. 이거 뭐, 그잖아요? 네. 이제 마이너스 10%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내일 한 번 더 흥분해주고 막 그러면 괜찮을 것도 같잖아요. 이런 시점을 찾아서, 나 물렸어. 그래, 괜찮아. 밑에서 사면 돼. 그런 거 가지고 있으시면 괜찮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있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야 이제 급락이고 뭔가 보이는 위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에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뭐 대충 나오실 텐데, 응? 그러실 텐데 주가가 이게 흐르는 상황이야. 이제 막 시작이야 그것도. 그러면 이거는 물타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답도 안 나와요. 뭐 한국전력 같은 거 봐봐요. 한국전력 같은 거 저 위에서, 네, 여기서 내가 물려있다 이거야. 한국전력이 너무 좋대요. 그리고 2016년도에 여기서 최고가 63,000원 딱 샀어. 좋은 주식이죠. 네, 공기업 망할 일이 없죠. 딱 갖고 있어. 네, 딱 갖고 네, 떨어지면 더 사야 해. 네. 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꼭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물타기 언제 해야 돼? 그럼 이거 물타기 이런 건 답이 안 나와요. 네. 왜냐면 시세가 크게 나온 상태에서 꺾이는 것들은요, 나 이제 죽는다거든요. 많이 올라온 만큼 충분한 조정을 받아줘야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물타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한 2, 3년 올라왔다 그러면은 뭐 적어도 1, 2년은 조정 받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사놓고 물렸으니까 1, 2년 후에 물타기 합시다. 물타기랑 만납시다.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런 거 못하지. 그런 건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들은 물타기의 개념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고점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연기금 타겟팅이 될 종목들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추세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꺾이고 있는 것 같아. 그걸 계속 매수를 한다 또는 뭐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더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물타기 같은 거 뭐 그냥 뭐 좋아, 매도는 안 하시더라도 그냥 들고만 더 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더 사면은 비중은 커지고 손실은 커져요. 비중이 커지면서 손실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큰일 나죠. 뭐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지. 뭐 그러면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계좌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난 게 하나 있어요. 네, 마이너스가 한 10% 정도 나왔어. 그리고 뭐 플러스가 한 2%, 플러스 한 5%막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플러스 난 거 싹 팔아가지고 여기다 다 덮치게 해줍니다. 어이구 그냥 마이너스 나온 거 그냥 어이구 그냥 배고프지 그러면서 플러스 나온 거 넌 잘 먹고 잘 사니까 내다 그리고 플러스 나온 거 팔아가지고 내가 다 사요. 그러면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내 계좌는 요 하나만 딱 있어. 비중 100% 두둥. 비중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마이너스는 또 한 30%로 커져 있네. 이쯤 되면 이제 전화가 오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뭘 어떻게? 네, 국영수부터 다시 해야 돼 이런 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플러스는 살리고 마이너스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건 죽이고 좋은 건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좋은 걸 다 죽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요, 잘 생각해봐요. 이게 생각만 하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좋은 주식 뭐라고요? 내가 사는데 수익 나는 거.
내가 샀는데 올라가고 있어. 좋은 주식이죠. 내가 샀는데 내려가고 있어. 나쁜 주식이에요.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괜찮아요.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 뭐, 그럼 너 성철 네가 산 것도 마이너스 난 건데 다 나쁜 주식이냐? 아, 그거 아니고, 마이너스가 일정 구간 나올 수 있어. 왜냐면 나는 범위를 정해놓고 매매하기 때문에 샀는데 떨어져.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제가 문자 나가면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나옵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러냐? 네, 그건 나도 몰라. 일단은,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가 있죠. 일단, 성투사방에서 종목 추천을 받으면, 물리면서 시작해라. 네. 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내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나와. 근데, 못 잡으면 급등. 잡으면 마이너스. 야, 아이러니하다. 근데 아무튼 뭐 그렇대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괜찮아. 근데, 감당하지 못하는 범위들이 있죠. 또는 추세가 막 꺾여서 내려가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어차피 뭐 밑바닥에 사면은 추세가 꺾일 일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나쁜 주식이에요. 그러면 좋은 걸 사가지고 나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넌센스예요. 넌센스라고. 네. 이게 넌센스지 뭐예요. 이거 굉장한 실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봐. 이게 내가 속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빤스를 벗어도 팔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분들은 아마 저거 경험이 한번 있으실 것 같아. 노팬티로 이제 볼일을 보고 지퍼를 올리다가 야, 그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는 주식은요, 그냥 놔두면서 계속 키워야 돼. 계속 키워야지 돼요. 마이너스 나오는 것들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 보호는 해줘야지. 일단은 보호는 해줘야 돼. 네. 그 경험이 다 있으니까 눈물이 찔끔 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여자들은 몰라. 네. 남자들만 아는 거 있습니다. 네. 아, 나 한 2번 당해봤지? 네. 최근은 아니고요. 네. 아, 그런 거 있어. 네. 아무튼 하여튼 기본을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국전력은 어떨 것 같아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는 내릴 만큼 다 내리고 그냥 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나면 더 이상은 뭐가 없거든. 갈 때까지 갔잖아. 응? 갈 때까지 갔잖아요. 갈 때까지 다 가면 뭐 그다음부터는 뭐 없잖아. 그죠? 한 번은 노팬티가 아니었어. 네, 한 번 노팬티가 아니었는데, 네. 희한하게. 에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대형주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 다 팔을까요? 이제라도 중소형주로 갈까요? 나 듣고 나니까 또 우울하네. 슬프네. 학교 앞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기절해. 그 진짜 아파. 네. 아파. 남자들 그거 아파. 조심해. 난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보면 막 그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철갑 팬티 이런 거 사가지고 입어야 된다니까.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야. 뭐 그 기절한 아저씨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대형주 사고 계신 분들, 지금 추세가 떨어지는데 어떡해요? 아니면은 그럼 대형주 이제 사지 말고 이제 다 팔아치우고 이제 중소형주로 갈까요? 아니면 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전략을 내가 세워드릴게요.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준다니까. 왠지 나쁜 남자 그 스타일로다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스타일로다가 한번 해드리죠. 자, 대형주를 가지고 있어. 이 대형주가요.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이 대형주에 접근할 것인가, 이 기준이 일단 있어야 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요. 주식을 처음 살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떤 범위에서 대응하겠다, 어디까지 오면은 뭐 손절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더 매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중을 얼마까지 늘리겠다라든지, 목표 주가 어디까지 봤다라든지, 그런 것들의 기준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해. 대형주니까 망하지 않겠거니. 응?
그냥 뭐 계속 놔두면 되지 뭐. 존버하면 되잖아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잖아요. 나 그 말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떨어지면 더 사면 되잖아요. 존버하면 되잖아요. 언젠간 올라가겠죠? 네. 그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말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시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큰일 납니다.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야. 내가 이 주식을 사는데. 근데 지금 쉽게 생각해 봐요. 여기 2016년도에 한국전력을 그런 생각으로 샀어. 공기업이 망하겠습니까? 네? 한국전력이 망하겠어요? 그 생각으로 샀어. 63,000원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서 15,500원까지 떨어져. 생각해 봅시다. 응? 15,500원. 많이 봐줬다. 네. 2만원까지 떨어져. 생각해 봅시다. 몇 프로요, 이게? 마이너스 한 70% 나온 건가요? 마이너스 한 70% 나온 거죠. 어떤 생각? 4년을 내가 그냥 그 생각으로 보유를 했어. 근데 마이너스 70%래. 어떤 생각?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겠죠? 네. 뭐 중간중간에 물타기 계속 한다 칩시다. 네. 뭐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오케이, 좋아. 떨어지면 계속 사도록 해.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년 못 갑니다. 1년 못 가. 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뭐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계속 돈을 부었다 이거야. 근데 2년째도 떨어지고 있어. 네. 2년째도 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넣고 싶을까 안 넣고 싶을까? 아씨 이거. 자, 처음에 내가 먹었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 응? 연애할 때 막 그냥 뭐, 네. 지금은 막, 네. 응?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뭐지? 연애할 때는 그 뭐예요? 오늘 같이 집에 안 가면 안 돼?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면서 막 그러면서 뭐 무인도에 뭐 배가 끊기네 뭐 그런 거 하고 있다가 지금은 뭐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뭐 어디 친정 가서 안 자고 오냐 오늘 나 못 들어가 그러면은 막 네. 뭐 밖에서 밥을 먹는다고? 막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다 보여. 네. 그래서 저처럼 집에서 맨날 밥 먹는 삼식이들이 되게 슬퍼요. 구박받고 살아요. 뭐?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삼식이들. 네. 영식이가 제일 사랑받는다면서 영식이.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영식이들. 근데 삼식이들이 잘해야 된대요. 에이, 그렇죠. 네. 그래 난 오늘 고기 먹었는데 저는 오늘 고기만 먹었어요. 아무튼 네 이게 처음에는 떨어지면 더 사지 더 사지 해다가도요 2년째 되고 3년째 되고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고 손실이 계속 커지게 되면요 더 이상은 사고 싶지 않아. 그냥 미워져요. 점점 미워져. 왜냐면 다른 애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2017년도 16, 17년도 보세요. 삼성전자 막 기가 막혔잖아. 막 치고 올라갔는데 응? 다른 기업들 막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얘는 마이너스로 막 점점 커지고 있어. 한숨만 나오지. 그때 그 말 들을 거. 그때 텔레비전에 나온 성투사가 삼성전자를 사라고 했을 때 살걸 이씨. 지금은 살까요? 그러면서 또 꼭대기에 사고 또 물리고. 이런 거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매매할 때요 어떻게 하겠다. 물타기 절대 하지 마.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물타기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그 포지셔닝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 물타기가 뭔지도 몰라. 그냥 밑에 떨어지면 더 사는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당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당하는 거야. 그냥 그건 뭐냐면 마이너스 난 종목을 계속 사는 것밖에 안 돼. 그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는 쭉 빠지고 나서 반등이 치고 나갈 때 털어먹기 위해서 들어간 게 물타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추세가 다시 시작될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물타기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추세가 하락하는 것에다가 그냥 물타기 들어간다 이러면은 답이 안 나와. 일단 첫 번째 물타기는 없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는데 물렸어. 그러면 더 이상 사지 마.
안 팔아도 괜찮아요. 안 팔아도 괜찮아. 근데 더 이상 사지는 마세요. 떨어지면. 내려가고 있으면. 올라가고 있으면 더 사도 돼요. 네. 완전 반대죠? 올라가고 있을 때는 못 사지만 떨어졌을 때 막 사잖아요. 근데 완전 반대지. 떨어질 때 더 사지 마요. 그리고 초기에 접근을 조금만 해요. 조금만. 그러면 얘는 조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20%가 나오든 30%가 나오든 사실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예요. 이거 없다고 내가 한강에 가서 소주 마실 일은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내가 한국전력 6만원에 샀는데 이게 손실이 10%가 나서 내가 6천원을 잃었네. 이 세상 잘 맞았나. 이 소주가 꽉 이러고 뭐 홍도야 울지 마라 막 그럴 사람 없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6만원어치 샀는데 6천원 빠졌다고. 그거 없다고 내가 죽나? 아니 600만원어치 샀는데 60만원 빠졌다 이거야. 10% 빠져서 60만원 잃었다. 그거 갖고 내가 그냥 그렇게 슬퍼하고 막 그냥 막 네 그럴 사람 없잖아요. 사실 그거 없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잖아. 딱 그 정도만 사는 겁니다. 그 정도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열은 받겠지. 아이 저 그지 같은 새끼 뭐 열은 나겠지. 화는 나겠지.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거나 흔들거나 여러분들의 뚝심을 뭐 주식 투자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죠? 떨어질 때 사지 마. 제발 좀 더 사지 마세요. 그냥 막 비중 막 실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올라갈 때 사세요.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정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있죠. 일단 저점이라든지 고점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추세가 바뀌는 시점을 저점이라고 많이 해요. 그럼 그 시점 대비해서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 즉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에서 많이 올라왔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물론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약간의 주관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사지 마. 거기서 뭐 하려고 사요? 얼마나 먹겠다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남는 거예요. 아시죠?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야지 남겨 먹을 거 아닙니까?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마진이 얼마나 될까? 10만원짜리 사가지고 네 11만원에 팔았어. 10%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걸 2만원에 샀다 생각해봐요. 와, 씨, 대박이지. 싸면 쌀수록 좋아요. 그래서 항상 밑바닥에서 있는 거,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사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손실도 좀 나고 막 그래요. 여기서 샀으면 손실 났겠지. 한국전력도요. 여기서 25,000원 샀으면 손실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야. 지가 빠져봤자 네 이만큼 빠졌는데 네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냐. 설마 6만원에서 2만원까지 떨어질 만큼 빠지겠냐. 그 생각하면 편안하죠. 밑에 있는 것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 있어. 이런 데서는요. 이런 데서 너 죽고 나 죽고 할 수 있다고. 뭐 지가 뭐 수익도 놔줄 수도 있고 뭐 내려가서 쥐지고 되면은 뭐 또 안 빠지니까 괜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지가 마이너스 나와봤자 마이너스 한 10% 20%인데 내가 사자마자 떨어졌어. 그럼 추가하면서 안 했겠지. 비중 적당히 지켰겠지. 이거 가지고 괜찮아. 그럼 버텨. 그럼 지가 올라와요. 안 팔았어? 그럼 올라가야 되겠구먼. 그러면서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 내고 파는 거지. 또 올라갔어. 그러면 드디어 나의 기회가 왔구나. 추가 매수 해주는 거죠. 근데 사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샀어요. 내려갔어. 기다려. 올라갔어. 매수했어. 다시 떨어져. 또 기다려요. 또 올라가. 또 사. 어차피 밑에서 사는 것들은 내려가는 게 한정적입니다. 왜요? 지금 왜 이걸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시장이 뭐하고 있죠? 회복 중에 있으니까. 경기가 회복 중에 있으니까 자신있게 저점 매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더 빠질 데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포스코를 거기서 20만원에서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 여기서 내가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했을까?
포스코 그동안 개떡 같았거든요. 네.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진짜 거지 같은 주식이었어요. 포스코 이씨 뭐 코? 네. 개떡 같은 주식이었거든. 근데 왜 여기서 사고 싶어갖고 안달을 하고 그냥 아우 저 놈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러다 놓쳐가지고 지금까지 땅을 치고 그러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뭐 하는 기업이라고? 네? 뭐 하는 기업이라고요? 업황이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는, 이건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진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요, 경제학을 꼭 전공해야 되나요? 뭐 경영학 전공해야 되나? 몰라도 돼. 그냥 보면 알아, 여러분들. 지금 상황 딱 보면 뉴스 그런 것들은 속일 수가 없어. 딱 보면 알죠. 나아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 혹시라도 그걸 모르겠다. 신문도 볼 수가 없다. 나는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시황을 들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다가 시황을 이야기해 드리죠. 무엇 때문에 그러하다. 다 못 듣겠다 그러면 아침 시황만 들으세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아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나빠지고 있구나 뭘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도는 대충 알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세하게 몰라도 돼. 자세하게 몰라도 돼. 근데 뭐 미국에서 바이든이 사상 최대 경기 부양책 뭐 인프라 투자 한다 나왔잖아. 인프라 투자. 그 인프라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네, 모를 수 있지 뭐. 인프라가 뭐요?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이고 이건 찾아봐도 되잖아요. 솔직히 찾아봐도 되지. 인프라 찾아봐도 되잖아요. 인프라가 뭐예요?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뭐 다리, 교량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요즘에 뭐 아파트 보면은 인프라를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 인프라는 뭐예요? 주변에 있는 어떤 편의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다음 편의점 이런 거 아니고, 네, 이렇게 뭐 교통이라든지 뭐 등등등, 네, 그런 거예요, 인프라. 그럼 이 인프라는 뭐야? 다리, 뭐 교양, 항공, 뭐 공항,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다 쳐봐. 이거 다 뭐예요? 건설이잖아, 건설. 건축, 건설 아닙니까? 건설, 건축이잖아요. 건설, 건축하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철근 들어가야지. 콘크리트 들어가야죠. 토목, 건설, 설계, 뭐 감리 다 들어가야 되겠죠? 포스콘 무조건 수혜지. 현대제철은 자동차 그랑 해가지고요. 그 약간의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 그 뭐예요? 박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철강이잖아요. 응? 그런 거 믿고 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야, 이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사야 되겠구나. 더 떨어질 게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반면에 뭐 LG화학이나 그런 것들은 더 올라갈 데가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물론 배터리 관련한 패턴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주가에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괜히 지금 네 배터리 쪽에 악재도 나왔다가 다시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줬다가 자꾸 그래. 사람 빠져나가지 못하게 뭐 내려가면은 또 좋은 얘기 나왔다 올라가면 또 나쁜 얘기 나왔다 뭐 그러기도 하고. 가게야 가겠죠. 배터리 시장은 점점 커지겠죠. 전기차가 해주겠죠.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갔어. 다 아는 얘기야. 이럴 때 안 사고 뭐 했을까? 글쎄 옵시다. 글쎄 옵시다. 그때는 성취 잘 몰랐겠지. 네. 글쎄 옵시다가 되는 거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사야 됐을까? 이건 아직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이건 배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배터리에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것도 이만큼밖에 안 오면 100%예요. 네. 100% 먹고 파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봐. 이런 거. 이거는 저것도 있잖아요. 그 뭐예요? 석유화학 쪽으로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애기 재우세요. 네. 네, 저점 전국 고점 지역. 네.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해당 업종에서 우리가 못 올라간 아직 안 올라간 거 그걸 노리면 그냥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보면은 거의 대부분 주가가 안 올라 있을 겁니다.
지금 얘네들도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살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실수하는 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막 따라가서 사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들어올랐거든요. 이것도 작년 여기 찬바람 불 때부터 계속 봤던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지금 계속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원하는 가격을 기다리면은 안 되죠.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은 그냥 막 사야 되거든. 근데 저는 뭐 이거 아니더라도 살 게 많아서 네, 뭐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와서 사게 되면 좋고 안 사면 볼 수 없고 뭐 딴 거 사면 되잖아. 난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번외적인 부분이지만 저는 매수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만 싸우는 거. 주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횡보하다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훅 뛰었다가 횡보했다 또 올라가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만 삽니다. 왜? 이게 나는 확률이 제일 좋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올라가는 거 시작하는 지점 보고 딱 뭐 빨간색 양봉 첫 번째 거 보고 따라가서 수익 나서 계속 따라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 쭉 했다가 횡보해서 이평선 모이는 보고 들어가서 수익 나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난 여기서만 사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포스코도 그랬어요.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에요. 4만원 근처. 안 오면 어떡하죠? 아, 말지 뭐. 이것만 있냐. 오면 땡큐. 안 오면 말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서 샀을 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별로 고민 없어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 사가지고 떨어져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편안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냥 놀면서 하는 거야, 놀면서. 그냥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계좌를 운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예,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거나, 뭐 그런 종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쩌다가 뭐 물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맞아요. 종목은 많고 쩌는 부족해, 항상. 이거 꼭 사야 되겠다고 뭐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 항상 내 예수금은 영원인데, 그렇잖아요. 응? 내 예수금은 영원이야. 돈이 없는데 뭘 이걸 뭐 들어오면 사고 뭐 지금 바로 사야 되겠거니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생각 돈이니 일단 있고 얘기하는 거야. 돈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하는 거지. 매 돈도 없는데 뭐야.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 안에서 정말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사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들이 뭐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특수건설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뭐 그 뭐 한 20%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뭐 20% 30% 나왔나요? 네. 뭐 하여튼 뭐 좀 나오고 있어. 근데 이런 거 진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내가 좋아하는 위치에서만 사요. 이런 데서 안 따라가죠. 어차피 더 가잖아. 여기서 사도 더 가는데 여기서 안 사요. 나 이런 데는 철저히 안 사거든요. 여기서 샀는데 내려가 봐. 아, 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놔도 되긴 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기준들도 같이 있으면 좋아요. 지금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뭐 정책 수혜고에서 뭐 어차피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떤 변동성을 통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물타기나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써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린이 분들은 잘 피해 가실 수 있어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했다 그러면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제 물타기 강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형주들은 망할 일은 없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넘어서 이제 4월달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 없으시리라 생각하는데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종목을 공략하실 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이나 그 다음에 실적인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이 기업이 감사보고서 못 내가지고 망할 수 있는 기업인지 뭐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건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좋은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버티는 수도 있는 거지 상패 그래버리면 답이 없지. 상장 폐지에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저거죠. 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 뭐요? 배임 횡령. 이건 답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웬만한 거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답변 못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써니쌤님. 요즘에 금감원 단속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방송 듣고 계시지 몰라. 그래서 종목 진단 제가 못 해드립니다. 네, 못 해드려요. 여러분들 그 종목 진단 그거 다 불법이라고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뭐 저는 여러분한테 종목 알려드려도 저는 후행 매매하잖아. 근데 보면 다 시세 조작에 많이들 이용하고 뭐 그래 불법 리딩방 이런 거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종목 진단이나 뭐 1인 투자 뭐 이런 거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지금 종목을 말씀을 드려버리니까 말씀하시니까 답이 안 나오지. 어떻게 할 수가 없긴. 근데 올라가는 주식들을 대응할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봐봐. 이게 주식이 밑에서 샀어. 근데 주가 올라갔죠.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는 그냥 그냥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는 주식 보세요.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 샀어. 올라갈 때는 매수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다시 올라올 때 재매수가 들어갑니다. 추가 매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수익이 좀 났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사도 되나? 더 살까? 말까?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뭐 수익 잘 나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뭐 있지? 수익률을 다 그냥 저거 해놔가지고 SAMT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 네, 사가지고 올릴 때는 그냥 냅둬요. 그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갈 때 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그러니까 벌어지게 되면은 일단 나하고는 매수 타임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비중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늘려가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한두 번 정도만 사가지고 비중 좀 차면은 이제 냅두고 치워버리는 거죠. 네. 계속 사가지고 이놈만 그냥 포트폴리오에 잔뜩 그냥 이게 뚱뚱하게 해놓고 있으면 그놈이 밥 다 처먹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또 수익 많이 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눌렀을 때도요, 여러분들 매수는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내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내려가고 있을 때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네. 어떻게 해요? 딱 올라올 때 여기가 매수 시점입니다. 네. 여기서 샀다면 여기가 매수 시점이에요. 아시죠? 여기서 매수했다? 그냥 냅둬.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 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종목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니까. 방금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물어보시면 답변 못 드린다고. 종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답변을 못 해 드린다니까요. 네.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사세요.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이게 그냥 죽어버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돌아섰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간다. 이런 거. 근데 기술적 반등은 급하게 떨어진 시점에서 반등이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뭐가 기술적 반등이냐면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런 게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요. 이런 게 기술적 반등, 이런 게 기술적 반등인데, 기술적 반등은 왜 나타나냐면 급등한 다음에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급락을 해버리면 이 물량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밑으로 죽여버리거든요. 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줘야 돼요. 받아서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물린 사람들이 갖다 집어 던지는 경우도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대체적으로 고점, 저점 대비 50% 정도 수준, 요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대부분.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다.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고점, 저점 대비 한 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적 반등. 요거는 대충 요 정도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급등한다. 아니면 뭐 이제 생각보지도 못하게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딱 그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소가 안 된 상태이고, 이게 그냥 보면 아는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반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를 많이 안 하지. 잘 생각해봐요. 이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올라갔다 생각해봐요. 와, 좋겠다. 박수 칠 수 있을까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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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 반등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꼭지에서 물렸다 돌아설 때 물타기 반팅 해가지고 팔아먹고 나오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는 기술적 반등이 아닌 거죠. 이제는 좀 돌린다라고 볼 수도 있어. 진짜 돌아가나 근데 이게 안 돌아가면 이제 이상한 거잖아. 이때는 돌아가네요. 그죠? 이때는 추세가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 차트를 많이 보셔야지 돼요.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해소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의 전환이냐 이런 것들도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많이 보시면 아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급등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게 뭐 진짜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하는 위치가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네, 내가 살 주식이 과연 좋은 주식인가, 네, 계속 들고 가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뭐 주식을 어느 정도 많이 하셨거나 이제 좀 잘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거기서 조금 다른 영역을 가져도 되겠죠. 봐봐요. 내가 뭐 미분 적분까지 다 해. 그러면 삼각함수 나갈 수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의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곱셈도 구구단도 틀리는데 이게 뭐 지금 미분 적분 나가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시죠? 네, 국영수부터 천천히 그 기본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뭔지 데드크로스가 뭔지 왜 돌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주식이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트적인 내용에서 막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빙빙 돌아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거는 매매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 위치라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해줄구나. 다 내가 해줄게. 네, 제가 다 해줄게요. 그건 뭐 걱정할 거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그냥 대충 느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하시다 보면 이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찾아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트폴리오의 방법을 제가 뭐 따로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따로 가르쳐 드리지 않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라. 근데 저는 그냥 큰 것만 알려드리죠. 이제 대형주에서 우리가 중소형주로 넘어가 가지고 대응할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눈웃음 이쁜이님 고맙습니다. 다 내가 해줄게요. 네. 그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질문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걱정해서.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언제 바꾸나요? 어떻게 바꾸나요?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지가 알아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포트폴리오가 중소형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지금 다 바뀌어 있죠. 어느 틈에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또 대형주로 넘어가야 된다거나 뭐 종목이 또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포트를 운영할 때 일관적인 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뭐 종목군을 바꾸고 주도주를 바꾸고 업종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이제 바꿔가는 부분들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급하지 않은 거죠. 조급하지 않아. 물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사가지고 조금씩 더 늘려가는 것도 그렇고요. 네, 내려갔을 때도 기다렸다가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수익 낼 수 있도록 그냥 뭐 단타 치지 않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기다리면서 이게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기다렸다가 먹는 것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네, 느끼고 가는 거고 알아가는 거고.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방에 오면은 답답해요. 짜증날걸? 하루 만에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괜찮아요. 그런 얘기밖에 없고, 네. 잘 버티세요.
지금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매수하는 거, 매수 오늘 했는데 내일도 그냥 그 자리, 뭐 모레도 그 자리. 또 올라갔다 싶었는데 다시 또 내려와. 뭐 계속 그런 거거든요. 야, 그렇게 해서 주식하면 수익 나겠냐? 라고 하겠지만 주식은 또 계좌는 수익이 나. 신기해요? 그게 포트폴리오거든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사실은 그건 별로 관관이 없어요. 그거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오빠 한번 믿어봐. 네, 그거 딱 믿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식은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아직 올라가지 않은 주식을 올라가기 전에 사서 그냥 가만 냅두는 거거든요. 그 진짜로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더 사주고 비중 조금 늘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노세요. 그냥 놀아도 돼. 사실 제가 포트폴리오 이제 뭐 리딩해 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놀으셔도 돼요. 나가 놀으셔도 돼요. 그냥 돌아다니세요. 괜찮아요. 커피 마시러 다니시고 뭐 친구 만나러 다니시고 계좌 안 들여다봐도 돼요. 굳이 뭐 네 그거 쳐다본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저 뭐 저도 안 보는데요. 뭐 저도 안 보는데요. 나도 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보실 필요 뭐 있습니까? 저야 이제 뭐 여러분들 하는 거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싹 지켜보면서 네. 괜찮아. 오히려 놓치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더라니까. 어? 싸게 살 수 있더라니까. 종목이 제일 중요해요. 종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뭐 그래서 무슨 종목 사면 좋을까? 지금 뭘 사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뭐 대응 어떻게 할까? 뭐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 하이닉스 어떻게 할까? 뭐 현대차 어떻게 하죠? LG화학 어떻게 하죠?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어요. 네.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습니다. 그냥 이 하루하루의 움직임, 요거 지금 SAMC도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막 계속 떨어지. 지금 지나고 보면 그 자리는 저 밑인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잘 연결만 되고 있다. 잘 만들어만 된다면 괜찮은 거야. 골프존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네, 골프존도, 그냥 개 같다고 하면 좀 그렇구만. 네. 뭐 올라가는 게 없어. 가는가 싶더니 내려가고 그냥 저 밑에까지 처박혀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네 수익을 또 안겨줬어. 이런 게 주식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뭐 빠질 게 없잖아요. 빠질 게 없는 상태에다가 이거는 업황에 대한 호전이 있죠. 그럼 기다릴만 하지. 종목을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종목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셔야지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뭐 그냥 뉴스 보면서 뭐 앞으로 뭐가 어떻게 갈 것이고 무슨 재료가 이렇게 될 것이고 막 네 백날 쳐다봐도 여러분 도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어. 간혹 가다가 진짜 흙 속에 진주 같은 그런 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개인들이 발굴하지 않았어. 아직 개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어. 아직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런 주식인데 뉴스에 딱 보니까 전망 밝은 것 같아. 내가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해가 돼. 납득이가. 그럴 때는 그런 주식들은 크게 터질 수 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는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은 사가지고 탁 개길 수 있죠. 그럼 지금 LG화학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사지 마. 이거 사지 마요. 여기 사가지고 뭐 얼마나 큰 돈 벌려고. 네? 이거 지금 57조예요? 시총 57조. 57조인데 얘가 생각해봐요. 57조짜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거 2배 가면은요. 이게 160만원 되는데 못 가란 법은 없겠죠. 그럼 시총이 100 네 14조? 그냥 하이닉스보다 커져. 네. 이런 자리에서 뭐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수익이 나오려면 시장 자체 캐파가 커져야지 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500조밖에 안 되는 거 굉장히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삼성전자도 1000조 가야지, 이상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가격보다 2배 이상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8만원인데 16만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16만원 못 가도 13만원은 가야 되지 않겠어? 뭐 이 생각해요. 뭐 800조 정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8만원에서 만약에 13만원 간다. 얼마 정도 수익 나요? 한 40% 나나요? 만약에 5만원 샀으면요. 100% 넘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 주변에서 자꾸 속닥속닥 그래요. 속닥속닥 아직도 그거 안 샀어? 그 집에 그걸 돈 많이 벌었대. 그 집에 차 바꿨대. 집 바꿨대. 막 진짜 나 이만큼 벌었어. 막 주식 계좌 개설한 사람들 지금 10명 중에 한 7명은 다 그 소리 듣고 계좌 개설했어요. 돈 벌었대. 그래. 어쩌라고 돈 벌었는데 어쩌라고. 그런 거에서 조금만 좀 뭐랄까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욕심이야.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잘 봐. 그 사람들은요, 저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해서 수익을 이만큼 났어요. 인정해줘야지. 근데 당장 나도 저렇게 100% 나올 것처럼 덤비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야. 예, 요새 코인이 그래. 맞아요. 그냥 걱정이야. 지금 코인 차트 보면은 걱정이에요. 근데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긴 합니다만, 뭐 나만 알면 되잖아요. 저는 코인 그 무서워서 못 하겠다. 조금 아는 사람들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 근데 뭐 무조건이야. 그냥 뭐 그 어디 보니까 채팅창도 막 있고 뭐 그런데 뭐 난리가 아니더만요. 와, 정말 밤에 잠 안 자고 막 그냥 새벽 4시까지 막 뭐 형들 호재 나왔어 막 그러면서 뭐 질르자 가즈아 뭐 30원에 사야 해 뭐 50원에 사야. 누구는 뭐 몇십억 벌었어. 요즘에 유튜브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코인으로 막 뭐 몇십억 벌었어. 뭐 인증 계좌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딱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도박, 뭐 코인을 도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네, 도박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카라 한번 했다. 이거 바카라. 네, 온라인 바카라를 했어. 바카라. 그래서 바카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플레이어, 뱅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줄 뜨게 되면은 연속성이 딱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연속이 쭉 뜨게 되면은 그쪽에다 막 베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뭐 온라인 바카라 해가지고 내가 100만원 갖고 있는데 한 2천만원 벌었어. 오케이 땡큐. 어떻게 할 거야? 네? 오케이 땡큐 해가지고 2천만원 딱 빼가지고 룰루랄라 돈 벌었으니까 이제 가서 좋은 일 써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 그게 말이 됩니까? 2천만원 벌었으면 2천만원 다 꼬를 때까지 합니다. 왜요? 이 2천만원을 벌어먹은 기분이 있거든. 짜릿하거든요. 네.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코인에서도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한 10억 벌었다 이거야. 돈 빼서 나가면 돼. 그럼 승자야. 도박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그만두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멋진 말이죠? 소름 돋는 말이에요. 지금 그만두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거 돈 벌어서 나가면 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있을까? 10억을 내가 벌었어. 근데 이게 조금 빠질 수도 있겠지. 한 8억까지 빠졌어요. 그럼 나는 원금이 10억인 줄 알아. 내가 마이너스 2억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는다고. 다 떨어져서 결국에는 뭐 원금 다 날릴 때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냥 계속해요. 네. 내가 원금 1억이었으니까 뭐 지금 뭐 2억까지 내려왔어. 10억짜리가 2억까지 내려왔어. 아직도 돈 버는 거 괜찮아. 계속 들고 있어. 돈 버는 승리에.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상승해서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절하게 조금 챙겨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도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그만할 것인지도 내가 계획적으로 세워놓으시면은 뭐 코인이 아니라 뭐 코인 할아버지를 해도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라면. 근데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절제가 안 돼.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주식도 단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주식도 단타로 하게 되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고 이렇게 가시면 괜찮은데
단단하게 되면 그 맛이 있어. 그냥 뭐 한 20분 만에 상한가 빡 쳐가지고 한 20% 30% 딱 먹은 그 짜릿함 있잖아요. 그거를 못 버려. 왜 이렇게 주식이 안 가요? 그러면은 못해요.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은 돈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깨달더라고. 한 명도 벗어난 사람을 못 봤어요. 난 도박으로 부자 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이요. 내가 책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읽어보셨나? 거기 그 누구지?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 주식시장을 17가지 미신인가? 네. 17가지 미신? 네. 그런 거.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책이 얇아서 좀 읽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맞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이름이.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거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주식 시장의 맞네, 이거 17가지 미신. 이거요. 네. 네네네.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조금 좋습니다. 본 거 또 보세요. 본 거 또 보시고, 지금 책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책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좋아요. 네, 내용 좋은 것만 해드리고, 캠피셔 맞아. 이름이 캠피셔였지. 필립 피셔 아들. 캠피셔. 그 다음에 뭐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인가? 거기서 뭐 캔슬링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실만 하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주식 이 책에서 쓰여져 있는 것들 거의 내용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 그다음에 자기가 어디서 절제할 것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딱 서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핵심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식하고는 좀 멀리 있으시면 좋겠어요. 주식하고 좀 멀리 있으시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사춘기 소년, 사춘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춘기 애들이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놔둬야 돼. 네. 그거 가지고 막 그냥 감나라 배추나라 막 그러면서 쳐다보고 막 이놈의 새끼가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쳐다보면은 네 결국에는 뭐 싸움밖에 더 나겠어. 그냥 얘라 모르겠다 이씨 그러고 너무 방치하면 또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좀 현명하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금 있었나? 네 아무튼 건전한 방송으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라는 바는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하시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요. 주식 투자는 하나의 사이드 잡, 그리고 내 본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자금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 사이드 잡에게 계속 먹이를 주세요. 그럼 이놈이 받아먹으면서 점점 몸집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몸집이 커진 이 주식 계좌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질 겁니다.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냥 뭐 연금도 나오겠다. 주식이 계속 이제 나한테 뭔가 부를 경제적 자유 주니까 그냥 동네 노인정 원정 다니면서 거기 할머니들 만나고 다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네. 할아버지들 만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녹화 방송은 조금 있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